답변을 아주 길게 하지 않습니까? 늘 감사드립니다. 이거 윤석열 그 텔레그램입니다. 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명태균이 뭘 보냈냐면 창원 특례시 방산 원자력 특화 국가산업단지 2.0 지정 기원문을 1호부터 두세 달 후에 창원이 그 선별한 그걸 전자정보 선별 목록이라고 합니다. 네. 목록을 달라고 해라.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안 주죠. 느낌이 이게 딱 언론에 나갈 것 같잖아요. 3일 뒤에 대국민 담화를 하고 네. 나 명태균한테 뭐 요청한 거 없어. 별 도움 받은 거 없고 수많은 그냥 뭐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야라고 명태균을 깝니다. 거기서. 네. 평가절하를 해버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1월 7일에 그렇게 하고 11월 24일에 김용현을 불러다가 명태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라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12월 2일 계엄 전날 명태균이 그냥 폰 제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세대 제출할게요. 검찰.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알려져요. 12일 전날에. 그렇게 되면 윤석열 머릿속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부탁을 합니다. 1등 만들어주세요. 1등 만들어주세요. 아직 저희가 그러면 세세히 다 공개 안 했잖아요. 1등 만들어주세요라는 게 있어요? 1등으로 만들어주세요라는 멘트가 있고 명태균표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그리고 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다 직접 받았더라. 직접 다 받았더라. 네. 와, 이제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의 의혹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명태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기간에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주는데 그렇죠. 강혜경 씨가 정리한 파일을 보면 그게 3억 7,500만 원어치예요. 네. 그게 전부 다 뭐 윤석열 때문에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적어도 1억 원 이상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서 전달을 한 게 입증이 돼야 그렇지. 두 번째 단계에서 자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김영선 그 의원의 공천을 줄게. 그렇지. 앞단이 그러니까 전반전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후반전 얘기가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보도했던 게 뭐였냐면 물증이 없으니까 저희로서는 그때 확인했던 게 신용환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의 외장하드에 명태균이 대선 전날 2022년 3월 8일에 여론조사한 보고서를 갖고 있더라. 신용환 캠프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갖고 있어? 당연히 명태균 쪽에서 건너왔으니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신용환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라는 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박이었어요.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나올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해 9월 30일에 강혜경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명태균의 PC를 가져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때 알고 제가 이제 강혜경 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PC를 그러니까 압수수색물을 가져가면 포렌식을 거치는데 포렌식을 거치고 부를 거다. 왜 부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렌식에서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선별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때 피압수자를 부릅니다. 근데 강혜경 씨가 안 간 거예요. 불렀는데 가서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명태균 PC에서 뭐 나왔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강혜경 씨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변호인이 없었어요. 없고 하다 보니까 뭘 잘 모르니까 못 갔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지금이라도 검찰이 그렇다면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명태균 PC에서 나온 거를 검찰이 본 다음에 자기들이 임의로 추려가지고 이거 증거로 낼 거야 재판부에 이렇게 한 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했죠. 그 선별한 그걸 전자정보 선별 목록이라고 합니다. 목록을 달라고 해라.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안 주죠. 느낌이 이게 딱 언론에 나갈 것 같잖아요. 강혜경 씨가 그 PC 명태균 PC를 버리라 그런 거예요. 명태균이 갖다 버리라는데 강혜경 씨가 이상하잖아요. 안 버리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열어봤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PC를 켰을 때 켜졌습니까? 그래도 켜졌대. 근데 명태균 입장에서는 지운다고 지운 거예요. 근데 지우려고 하면은 완전히 포맷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명태균이 휴지통에 갖다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100% 나옵니다. 휴지통에 버리면 우리가 뭐 임시 폴더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어본 것들 임시 폴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관련 폴더에 휴지통에서 봐서 그냥 바탕화면에는 없지만 저장 안 된 것 같지만 하드디스크 내부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도 쉽게 복원이 된 거야. 그래갖고 한 7,000개가 나온 거야 이미지가 카카오톡에서. 7,000개. 그 중에서 윤석열
김건희와 연관된 것만 280여 개가 이제 추려진 건데 이번에 이제 제가 또 놀란 거는 검찰 그 수사관이 엄청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 뭐 제가 뭐 특별히 더 분석할 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그 정성을 다해갖고 분석 보고서를 써놓고 그게 지난해 11월 4일에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네. 통상 이 정도 수사 보고서는 지검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대검에도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그렇지. 사건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통상 대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 보고를 했을 확률이 높아요. 네. 지난해 11월 4일에 결재를 했으니까 3일 뒤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하거든요. 3일 뒤에 대국민 담화를 하고 네. 나 명태균한테 뭐 요청한 거 없어. 별 도움 받은 거 없고 수많은 그냥 뭐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야라고 명태균을 깝니다. 거기서 네. 평가절하를 네. 해버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1월 7일에 그렇게 하고 네. 11월 24일에 김용현을 불러다가 명태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라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 얘기였어요. 네. 요거 이제 추정컨대 네. 이 보고서 자체가 11월 4일에 보고가 작성이 된 작성이 겁니다. 됐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보고가 됐을 거고 네. 그거를 윤석열이 어떻게 알았을 거고 그래서 11월 7일에 나와서 난 명태균하고 뭐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대국민 거짓말 했고 네. 그리고 나서 11월 24일에 김용현이한테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내란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알고 보니까 검찰에서 이미 수두룩하게 갖고 윤석열에 대한 있었더라. 증거를 확보를 해놨다는 사실 자기가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어. 그 상태에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12월 2일 계엄 전날 명태균이 그냥 PC 폰 제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세대 제출할게요 검찰. 이 얘기를 합니다. 백날 네, 통해서. 네, 그게 12월 알려져요. 2일. 12일 전날에. 그렇게 그렇게 되면 윤석열 머릿속은 어떻게 될까요? 어. 야, 내가 보니까 이미 PC에서도 상당 부분 나왔는데 폰을 낸다고? 야 이거는 일 커지겠는데. 지금 PC에서 나온 거는 캡처 파일이에요. 뭐냐고 하면 명태균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캡처를 한 다음에 PC에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PC의 카카오톡 그 자체는 아닙니다. 네. 280개가 나왔는데도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그렇지. 휴대전화가 세대가 그냥 간다고? 이러면 다 나온 만약에 안 지웠으면 그대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여기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증거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저희가 그 비공표 여론조사를 윤석열 부부가 받아봤던 것 그리고 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봤던 것 이렇게 좀 구별을 해봤는데 먼저 2021년 10월 5일 명태균하고 김건희가 카톡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김건희가 홍준표에게 윤석열이 경선에서 질까봐 아주 그냥 조마조마 걱정을 해요. 10월 5일 카톡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김건희가 막 너무 걱정을 해. 큰일이네요. 이게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거 아닐까요? 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이 전체 카톡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한 5번 정도 전체를 반복해서 봤어요. 그 검찰 수사 보고서 분량이 107쪽입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김건희가 명태균이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 추세를 만든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부탁을 합니다. 1등 만들어주세요. 1등 만들어주세요. 아직 저희가 그러면 세세히 다 공개 안 했잖아요. 1등 만들어주세요라는 게 있어요? 1등으로 만들어주세요라는 멘트가 있고 와. 아, 그래서 저렇게 앓는 소리 하는 거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론조사라는 게 요즘 최근에 지금 그 여론조사 이상하잖아요. 네. 윤석열에 대한 국정 지지율 40%씩 네, 나오잖아요. 진짜 매우 말도 안 이상하죠. 그게 바로 명태균식 여론조사입니다. 질문으로 장난을 쳐요. 그렇지. 그러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이 폭이 좁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아닌데 저는 그 여론조사의 로우 데이터 전체를 보면 아마 명태균처럼 숫자로 장난쳤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언론이 아무 검증 없이 다 실어주잖아요. 네. 그 수치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100% 확실한 게 질문만 봐도 알 수 있고 네네네. 어찌됐든 김건희는 명태균식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습을 쭉 했던 게 보입니다. 김건희가 잘 알게 돼요. 이 카톡 내용을 쭉 보니까 당시의 대선 후보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김건희예요. 김건희. 대선 후보 김건희. 김종인, 이준석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네. 김건희. 윤석열은 옆에 배석자. 아니, 사실 그래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 김건희. 저희가 이제 오늘 밤 9시쯤에도 후속 보도를 할 거고 아마 오. 내일도 하고 일요일까지 계속 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선 후보도 김건희, 당선 이후 대통령 김건희 이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김건희가 지가 이렇게 경선 때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대통령 행세를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 단순하게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보면 캠프의 주요 인사 정책에도 관여를 한 게 하고. 나옵니다. 그게. 아. 그리고 명태균이 보니까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립무사, 안진뱅이 주술사 얘기하잖아요. 네. 명태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아주 조각조각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대화에. 예, 근데 맞습니다. 요것만 봐도 음. 안진뱅이 주술사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고 음. 심지어 집권 이후에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2023년 4월까지예요. 음. 그러니까 집권을 하고 나서도 1년 동안 대화를 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정에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그렇지. 명태균이 당연히 미쳤겠죠. 국정에 개입한 흔적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국정에 개입한 흔적대로 뭔가 정책이나 해외 순방 일정 같은 게 조정이 되는 게 나와요. 누구랑 대화한 거예요? 2023년 1월 1일이잖아요. 잘 안 보이네. 12월 31일이네요. 2022년 12월 31일 새해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7개월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근데 명태균이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니까 답변을 아주 길게 하지 않습니까? 늘 감사드립니다. 이거 윤석열 그 텔레그램입니다. 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명태균이 뭘 보냈냐면 창원 특례시 방산 원자력 특화 국가산업단지 2.0 지정 기원문을 1호부터 두세 달 후에 창원 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아 그래? 명태균이 그냥 한 적어주는 게 야 아니라 명태균이가 나는 새해 인사인 줄 알았더니 쑥 집어넣어 버리네. 아니 근데 윤석열이 읽기에는 너무 길어.